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세 전환하면서 조금 이제 내일 휴일과 FOMC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암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이슈 또 핵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주제 전략을 좀 압축해 봤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5월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 히든 밸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봅니다. 일단 시장 얘기부터 잠깐 보면요. 네, FOMC에서 사실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나 다른 변수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한 주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던 시장이고요. 네. 물론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점점 어떤 금리 인상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막 14%가 빠지고 이런 현상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우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인다는 그런 좀 컨센이 나오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걸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별 장세로서 좀 개별주들이 강하고 단단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왜냐면은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태고 계속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는 물론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현금이 100조가 있고 연간 50조씩 버는 회사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런 얘기도 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왜 반도체 값만 안 오르겠느냐.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공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밀리는 건데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분명히 반도체 값에도 분명히 지금 시장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를 U자형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3분기, 4분기 정도부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선반영이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 물론 아직 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외국인 수급은 아니지만 바닥이 나왔다는 좀 안도감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바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구분은 미국장의 어떤 급등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좀 다른 미국 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런 것들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증시의 상대적 강세에 일조하고 있는 게 반도체다. 삼성전자도 이제 저점에서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여전히 좀 고생들 하고 계신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쭉 할 텐데요. 이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것들이고 또 좀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입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내한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일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전략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에 그냥 다 올인돼 있는 대형주로는 하이닉스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단단한 흐름, 물론 이제 여기서 상승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하반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역시 삼성전자 향 소재나 부품주들이 어떤 주가 탄력상은 더 좋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물론 이후에 아마 비메모리라든지 모바일 향도 삼성전자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당연히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아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업황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좀 그런 포트를 꾸려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오를 거 다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공급을 원활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주가엔 별로 안 좋은 것인데 지금 장비 수급 이제 슬슬 이제 장비 쪽도 신규 장비주들 지금 이 발주라도 지금 늦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증설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필연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이런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를 굉장히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을 본다고 하면은 대형주로는 하이닉스, 중소형주로는 삼성향으로 뻗어 있는 장비와 소재주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삼성향으로 뻗어 있는 소재와 부품주 중에서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회사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같은 이런 쿼츠 관련된 이런 소재주들, 그러니까 미세공정이 계속 전환됨에 따라서 그냥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 보시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부품이나 소재를 고르시더라도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성장으로 그냥 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려감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운데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재 장비주는 특이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는 하이닉스인데 또 장비나 소재는 삼성향으로 공부.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투자 규모나 이 투자 계획들이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 지난번에 하이닉스 말씀하셨고요. 소부장단에서 오늘 주목할 기업을 선정해 오셨는데 기업 알려주십시오. 네. 네, 오늘 시켜드릴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네, 이미 1월에 제가 1월 한 말쯤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동진세미캠 되게 단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리 랜드 쪽에서는 세계 1위 하는 회사고 소재 뭐 당연히 삼성전자에 소재 제공하는 그런 공급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이 동진세미캠의 실적 추정이나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R을 잘 네, IR을 완전히 닫은 상태. 그래서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아예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어떤 뉴스 플로우라든지 이제 뭐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기업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단에서도 반도체 업황을 단순히 따라가는 그런 장비주도보다는 업황 내에서 성장이 나오는 일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나오는 회사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진세미캠도 그런 맥락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하는데 일단 실적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9년도부터 한 8,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매년 10%에서 15%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조 1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좀 작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뉴스플로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작년 같은 경우 21년 5월에 그 노스볼트와 음극재 공급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 음극재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음극재 맞습니다. 예. 거죠? 예. 예. 그때 당시에도 그냥 뉴스 그냥 기사만 됐고 뭐 네. 실질적으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한 해 말이 많았지만 분명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그거에 따른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한 실적이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도 이제 직접 밝힌 내용인데 포토 레지스트리 신공장을 이 새로운 공장을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년도 5월에 포토 레지스트리 신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그 공장이 아마 올해 중순쯤에 완공이 돼서 하반기에는 포토 레지스트리 아마 새로운 또 신규 라인이 또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EUV 포토 레지스트리 이 공정인데 거기에 사실은 그동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한 90% 이상이 일본향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의 퀄 테스트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아마 3분기에서 4분기부터는 음극재 쪽의 매출과 EUV 포토 레지스트 쪽의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소재, 그냥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외에도 2차 전지 쪽 음극재 소재와 그리고 EUV 쪽 소재 쪽 그 공급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연간 한 19년도부터 연간 10%에서 15% 정도 성장했던 회사가 올해는 한 20% 이상 성장도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시점부터 그 매출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20% 이상 성장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하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소재라든지 부품 업종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동진세미캠의 매출과 실적 추정에는 2차 전지 부분과 신규로 들어오게 될 EUV 매출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장이 증설이 돼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또 특히 좀 주목해 볼 것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포토 레지스트는 동진세미캠이 글로벌 1위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뉴스플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100억 정도를 들여서 또 증설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미리 증설해 놓냐면은 미리 지금 증설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원료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들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증설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쿼츠 관련된 종목들 급등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마다 300억에서 많게는 400~500억에서 적게는 200~300억 정도 규모로 계속 증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 증설 공시가 나오면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부품과 소재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신규 라인 EUV 포토레지스트를 작년도에 이미 증설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중하반기에 끝나서 거기서 매출이 올해 발생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낸드 쪽의 포토레지스트를 또 1,100억을 증설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의 그림이 기존의 연간 10%에서 15% 매출 성장하던 것이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굉장히 좀 반도체 좋아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그 미국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3% 빠졌다가 3% 올랐다가 4% 다시 빠지고 막 거의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런 소재나 부품단에서 정말 단단하게 버티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종목들은 분명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 종목을 잘하는 개인들이 베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진세미캠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소재주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하고의 반도체 분쟁이 있을 때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진 맞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음극재 쪽,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은 거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반기, 근데 그렇지만 하반기 지금 특히 이제 EUV 포토 레지스트랑 음극재 쪽은 아직 매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하반기 쪽에 뚜껑을 열어보면 급격히 이제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EUV 쪽은 EUV가 이제 굉장히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EUV 쪽도 얘기 한참 시장에서 EUV 장비나 이런 거 뭐 노광 장비는 한참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럼 EUV는 일선에서 이제 삼성이나 아직 채택해서 라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이런 매출이나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뉴스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작년 12월에 EUV 그 삼성에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UV 쪽은 아마 90% 정도 이상을 일본의 회사들이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국산화된 상태고, 근데 지금 글로벌 어떤 이런 정세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한 곳에 너무 독점적인 어떤 이런 높은 점유율을 주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금 다 국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개별 기업들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100% 이제 동진세미캠이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은 이제 어제도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도 4% 오르면서 41,000원 수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가 적극적인 IR에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쓰기가 어렵고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컨센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가격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제 하반기향까지 본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 이상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정도를 보고 접근하시면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큰 무리 없는, 아마 이제 하반기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하면은 동진세미캠도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밸류가 이제 어느 정도 전고점 5만 원 정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여타 이제 소부장 업체들하고의 어떤 PR이나 PBR 밸류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20, 30배 거의 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도 한 20배 정도인데 네. 20, 30배 정도, 30배 정도까지도 간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EUV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걸 상용화시켜서 실제 매출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밸류를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반도체 업종에도,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점유율이 독과점적으로 돼 있는 상태가 다른 반도체 셋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2분화, 3분화를 한다고 하면 동진세미캠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고, 충분히 20, 30배 정도의 밸류를 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얘기했고요. 그 가운데 소부장 동진세미캠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